저 여편니가 대기업 총수라고?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빈털터리로 쫓겨났잖아. 무대 위에 선 전철을 본 남자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준혁 씨, 내가 보낸 초대장은 잘 받았지? 10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 표정 좀 풀지 그래. 옆에 있던 젊은 상간녀가 비틀거리며 남자의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10년 전 맨몸으로 쫓겨났던 아내가 이제는 그들의 목줄을 쥔 대기업 총수가 되어 금이 환영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옥이 시작될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최고급 호텔 컨벤션홀은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찬란한 빛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재계 인사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은밀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파티장에 초대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두 남녀가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부도 위기에 몰려 벼랑 끝에 선 성준혁과 그의 아내 최윤아였습니다. 윤아는 잔뜩 주눅이 든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불안한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어깨 좀 펴. 준혁은 주머니 속에서 초대장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회사의 마지막 동아줄이야. 제니퍼리가 대체 왜 나한테 직접 초대장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자를 받아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진짜 끝장이야. 유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조명이 일시에 어두워지더니 날카로운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며 정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옆 입구로 쏠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니퍼 리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 중앙에 선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관객들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보던 준혁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샴페인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던 손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이성애, 저 여편니가 어떻게... 준혁의 입에서 튀어나온 비명과 함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파티장의 정적을 깨뜨리며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준혁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쏘스라치게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대 위의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유나 역시 무대 위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비틀거렸습니다. 저 여자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빈털터리로 쫓겨났잖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유나가 준혁의 팔을 으스러져라 부여잡았습니다. 유나의 손끝은 공포로 인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성인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혁과 유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시선 속에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벼려낸 복수의 칼날이 시퍼렇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성인은 마이크를 잡고 유창한 영어로 좌중을 압도하며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제니퍼리 코퍼레이션의 한국 진출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역사의 매끄러운 목소리가 뒤따랐지만
성희의 머릿속은 이미 10년 전 그 끔찍했던 지옥 같은 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서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거만하게 굴던 유나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 안주인은 나야. 주제 파악했으면 짐 싸서 한여방으로나 들어가. 그때의 그 모멸감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지며 싸늘하게 웃던 시어머니 박순자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 새벽에 맨발로 쫓겨나던 그날의 기억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엄마 가지 마. 놔두고 가지 마. 대문 너머로 들려오던 어린 아들 하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당장 꺼져.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대문에 굵은 소금을 뿌리던 시어머니와 끌려 들어가던 하준의 마지막 모습까지 떠올리자 성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성희는 연단 아래로 보이지 않게 주먹을 꽉 쥐면서도 얼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축사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온 성희에게 재계 거물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니퍼 리 회장님, 한국 시장 진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희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구석에 처박혀 있는 준혁과 유나에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성희가 다가올수록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준혁이 테이블을 들이받자 그 위에 놓여있던 와인잔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볼을 물들였습니다. 어머, 조심하셔야죠.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김 실장, 여기 좀 치워주세요. 준혁의 코앞에 멈춰선 성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눈빛은 상대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덜덜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쥐어짜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 오랜만이네. 정말 뜻밖이야. 이런 대단한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성희는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성준혁 씨가 저를 기억하시긴 하나 보네요. 성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두 사람을 비웃듯 명함을 꺼내 준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니퍼 리입니다. 제가 보낸 초대장은 잘 받으셨나 봅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명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시죠? 투자건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성희의 목소리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이 호텔 최상층 프라이빗 다이닝룸으로 오세요. 점심 식사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늦지 않게 오시죠. 준혁은 입이 얼어붙은 듯 고개만 끄덕일 뿐 긍정의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성희는 겁에 질린 두 사람의 모습을 즐기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정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 프라이빗 다이닝룸의 창가 자리에 성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혁과 유나가 들어오자 성희는 두 사람의 몰골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성희가 눈짓으로 자리를 권하자 준혁과 유나는 죄인처럼 쭈뼛거리며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최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가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맛을 음미하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배인, 주방장 좀 불러주세요. 성희의 서슬 퍼런 호출에
직원이 황급히 주방장을 데리고 뛰어왔습니다. 주방장님, 국이 너무 짜잖아요. 여기 계신 성준혁 대표님은 짠 거 못 드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내오겠습니다. 성희의 차가운 일갈에 주방장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국그릇을 들고 황급히 퇴장했습니다. 성희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준혁을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예전에 된장찌개가 짜다며 밥상을 통째로 엎어버렸던 거 기억나죠? 10년 만에 대접인데 같은 실수를 해서 어떡하죠? 준혁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해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잖아. 세월이 지났다고 그게 없던 일이 되나요? 오늘도 그때처럼 확 엎어버리셔도 돼요. 저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성희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어 듣는 사람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준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우며 민망함을 더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다 못한 유나가 용기를 내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조건이 어떻게 돼? 우리 정말 급해. 성희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 회사 지분 51%를 저에게 양도하세요. 경영권은 제가 가져갑니다. 51%라니? 그건 회사를 그냥 너한테 넘기라는 소리잖아. 준혁이 펄쩍 뛰며 반발했지만 성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매주 주말마다 성준혁 씨 본가에서 가족 식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빠짐없이 참석해야 해요. 성희의 황당한 제안에 준혁과 유나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벙찐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식사라니? 투자 조건에 그런 게 왜 들어가? 지금 장난해? 준혁이 울분을 토하며 항변했지만 성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당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붙잡을 생각은 없어요. 성희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혁 씨 회사 일주일 안에 자금 못 막으면 부도 처리된다고 하던데 제 정보가 틀렸나요? 회사의 치부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성희 앞에서 준혁은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유나가 다급하게 준혁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여보,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일단 살고 봐야지.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성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네요. 그럼 이번 주말에 성준혁 대표님 본가에서 뵙겠습니다. 다이닝룸을 나가려던 성희가 문고리를 잡고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하준이도 그 자리에 오겠죠? 보고 싶은 제 아들 말이에요. 성희가 나가버린 뒤 텅 빈 방 안에는 넋이 나간 준혁과 유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주말 오후 육중한 검은색 세단이 준혁의 본가 대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성희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대문을 응시하며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눈보라가 치던 그 밤 맨발로 쫓겨나던 기억이 대문 위로 겹쳐져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내리시겠습니까? 운전기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성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셔 감정을 갈무리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성인은 최고급 정장에 날렵한 키리를 신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초라했던 며느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대기업 총수의 서슬 퍼런 위엄만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육중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서 있는 시어머니 박순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순자의 모습은 허리는 굽었고 얼굴에는 고집스런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성희 씨. 아니,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박순자가 쭈뼛거리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성희는 시어머니의 인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성희는 과거 시아버지가 앉던 상석인 1인용 소파로 걸어가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거기는 아버님 자리인데. 유나가 당황하여 말끝을 흐렸지만 성희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싸늘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성희의 날카로운 시선이 거실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단란했던 가족 사진은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유나와 준혁의 다정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계단 옆 벽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던 성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우리 하준이 키 재던 자국이 있었는데 새벽지로 덮어버렸네. 성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유나가 쟁반을 들고 나오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상냥한 척 연기했습니다. 식사 다 됐어요. 제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탁 위에는 잔치상 부럽지 않은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성희는 말없이 식탁 상석에 앉아 국을 떠서 입에 넣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간이 전혀 안 맞네. 사람이 먹으라고 끓인 거니? 성희가 국그릇을 손등으로 툭 밀어내자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해요. 입에 안 맞으세요? 다시 끓여올까요? 유나가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지만 성희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밥맛 떨어져서 안 먹어. 준혁은 고개만 푹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고 화려한 식탁 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성희의 서늘한 시선이 식탁 한 구석에 놓인 빈 의자에 꽂혔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아들 하준의 자리였습니다. 하준이는 어디 있어? 성희가 준혁을 쏘아보며 묻자 준혁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하준이 그 녀석이 독립심을 기르겠다고 해서 따로 나가 살아. 물론 내가 매달 섭섭지 않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어. 그래, 얼마나 보내주는데? 성희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고 있어. 학비도 내가 다 대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 준혁이 자신 있게 말했지만 옆에 앉은 유나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유나는 불안하게 떨리는 동공을 감추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성희가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준이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안 온 거야? 엄마가 10년 만에 왔는데? 성희의 추궁이 이어지자 유나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게 하준이가 요즘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서요. 연락이 잘 안 되네요. 다음 주에는 꼭 오라고 할게요. 여행? 어디로 갔는데? 성희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자 유나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제주도요. 친구들하고 제주도 놀러 갔어요. 성희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유나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난 유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자식 찾았어? 뭐, 아직도 못 찾았다고? 야, 이 멍청아, 찾아서 입 단속 단단히 시켜. 엄마한테 돈 한 푼 못 받았다는 소리 나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유나는 변기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돌아온 유나는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듯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준이한테 계속 연락해봤는데 여행 중이라 그런지 통화가 안 되네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성인은 유나의 뻔한 거짓말에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유나와 준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김비서, 나야. 지금 당장 내 아들 성하준 행방 찾아. 사설업체를 쓰든 경찰을 풀든 모든 수단 동원해서 일주일 안에 내 앞에 데려다 놔. 전화를 끊은 성희가 사색이 된 준혁과 유나를 번갈아 보며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직접 찾아서 확인할 거야. 만약 거짓말한 거라면 둘 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성희가 거침없이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문고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하준이 내 눈앞에 안 나타나면 투자는 없던 일로 하는 거야.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집안을 울렸고 남겨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거실을 짐승처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살던 단칸방은 비어 있었고 성희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전현도 분명 구린 구석이 있을 거야. 약점을 잡아서 협박이라도 해야 해. 유나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결심한 듯 사설 탐정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어두운 카페 구석자리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유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니펄이 그 여자 뒷조사 좀 제대로 해줘요. 숨겨둔 남자는 없는지 약점이란 약점은 싹 다 캐내세요. 유나가 두툼한 돈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자 남자는 돈을 챙기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어드리죠. 하지만 유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탐정이 이미 성희에게 매수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희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약속된 일주일이 지나고 또다시 주말, 본가에서의 살얼음판 같은 식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희는 한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나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유나 씨, 이게 뭔지 알아? 유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유나가 회사 법인카드를 긁어 명품 가방을 사들인 내역과 카지노 출입 기록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나가 부들부들 떨며 말을 잇지 못하자 준혁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내역을 확인한 준혁의 눈이 뒤집혔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법인카드로 에르메스 백을 5개나 쳐사고 카지노에서 하룻밤에 3억을 날려? 네가 제정신이야? 준혁이 벌떡 일어나 유나의 뺨을 내려치려는 순간 성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때리려면 나가서 때려. 내 앞에서 천박하게 굴지 말고. 준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유나는 준혁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네가 사람이냐? 내가 하준이한테 보내라고 준 돈까지 다 저기다 처박은 거야. 준혁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 박순자도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이 도둑년아.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유나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통곡하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성인은 이 모든 난장판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며 속으로 서글픈 독백을 삼켰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이 사람들 벌주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너 찾아낼게. 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소란스럽던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혁 씨, 가장이라는 사람이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니 집안 꼴이 이 지경이지. 회사도 엉망, 집구석도 엉망, 아주 볼만하네. 준혁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더 줄 필요도 없겠네. 만약 하준이 털끝 하나라도 다친 거 알게 되면 투자는커녕 당신네 회사는 공중분해될 줄 알아. 성희가 최후 통첩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성희는 뒤를 돌아보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준이는 내가 직접 찾을 거니까 더 이상 수작 부릴 생각 마. 쾅! 성희가 떠나버린 거실에는 유나의 울음소리와 준혁의 한숨소리, 그리고 깨진 믿음의 파편들만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성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성희의 귀에 다급한 비서실장 김민수의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회장님, 하준 도련님 거처를 찾았습니다. 성희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하준이 어디 있어? 서울 변두리 달동네입니다. 정확한 주소는? 김민수가 불러주는 주소를 받아 적던 성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달동네? 그것도 반지하라고? 안타깝게도 그곳에 계시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보안팀이 현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당장 차 대기시켜. 지금 바로 갈 거야. 성희는 옷을 꿰입는 둥 마는 둥 허둥지둥 집을 나섰고 검은색 세단은 어둠을 찢을 듯한 기세로 서울 변두리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차마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좁고 가파른 골목길 입구였습니다. 회장님, 길이 너무 좁아서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성희는 차에서 내려 칠흑 같은 골목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길바닥에는 깨진 보도블록이 널려 있어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며 골목 끝에 다다르자 낡아빠진 다세대 주택이 흉물처럼 나타났습니다. 건물 옆 빛조차 들지 않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녹이 벌겋게 쓴 반지하 철문이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자 드러난 방 안의 참혹한 광경에 성희는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솜이 다 터져나온 찢어진 이불이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고장났는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전기장판 위에는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벽지는 온통 시커먼 곰팡이 꽃이 피어 있어 사람이 살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아빠진 자전거와 배달 가방을 본 성희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준아,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성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급히 몸을 숨겨 건물 모퉁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새벽 4시 장대비를 쫄딱 맞은 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하준이 나타났습니다. 무거운 배달 가방을 힘겹게 내려놓던 하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콜록, 콜록, 으윽.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희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삼켰습니다. 하준이 주머니에서 편의점 김밥 한 줄을 꺼내 꾸역꾸역 입에 넣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옹. 비에 젖은 골목 길고양이 한 마리가 애처롭게 울며 다가왔습니다. 너도 배고프냐? 나랑 처지가 똑같네. 하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먹던 김밥을 반으로 뚝 떼어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희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천성을 잃지 않은 아들이 너무나 대견하면서도 그 착한 마음이 사무치게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던 하준이 갑자기 옆구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아들의 모습에 성희는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날이 밝자마자 성희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하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준아, 문 좀 열어봐. 잠시 후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하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얼굴, 눈 밑까지 내려온 짙은 다크서클, 앙상하게 마른 몸. 10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에 성희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성희를 바라보는 하준의 눈빛은 한겨울 칼바람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엄마, 10년 만에 갑자기 여긴 뭐하러 왔어? 하준이 문 앞을 가로막으며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준아, 엄마 좀 들어가도 될까? 얼굴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성희가 애원하듯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하준은 냉담하게 거절했습니다. 들어오지 마. 여기는 당신 같은 부자들이 올 곳이 아니야. 신발 더러워져. 하준의 목소리에는 원망을 넘어선 체념과 냉소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준아, 제발 할 말이 있어.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10년 만에 불쑥 나타나서 무슨 변명을 하려고? 웃기지 마. 하준이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엄마는 날 버리고 도망갔잖아. 성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아니야, 하준아.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엄마는 억울하게 쫓겨나서. 그만해. 듣기 싫어.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마. 난 혼자서도 잘 살고 있으니까. 하준이 성희의 말을 자르며 돌아섰습니다. 아빠가 가끔 보내주는 생활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연락 한 번 없었으면서. 성희가 다급하게 하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하준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거부당한 손을 허공에 둔 채 성희의 시선이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향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자 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요리책 한 권과 깨진 액자 속에 담긴 사진. 저건. 성희가 본능적으로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했습니다. 하준이 막아서려 했지만 성희는 막무가내로 구석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요리책은 성희가 쓴 하준의 이유식 레시피북이었고 사진은 하준이 5살 때 찍은 가족사진이었습니다. 그 옆 테이블 위에는 정체불명의 진통제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준아, 너 어디 아픈 거야? 이 약들은 다 뭐야? 상관없어. 남의 방 뒤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준이 신경질적으로 성희의 손에서 사진을 낚아채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유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하준아. 유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성희를 발견한 유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지만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하준아, 이런 꼴로 살고 있었던 거야? 새엄마가 정말 몰랐어. 네가 스스로 독립해서 잘 살겠다고 큰 소리치고 나가서 우린 정말 잘 지내는 줄만 알았지.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성희가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유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니, 언니, 그게 아니라 하준이가 집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는 척하며 하준의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벌레라도 닿은 듯 유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역겨우니까 만지지 마세요. 성희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분노를 참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유나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들의 오해를 푸는 게 먼저였습니다. 하준아, 네가 10년 동안 속고 살았던 그 거짓말들 내가 다 밝혀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성희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하준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듯 했습니다. 필요 없어. 다들 꼴 보기 싫으니까 제발 나가줘. 하준이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침착하고 힘있는 발소리가 울리며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성하준 씨 댁 맞나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중년 여성, 바로 준혁의 형수이자 로펌 대표인 서정민이었습니다. 형님? 유나가 귀신이라도 본 듯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최윤아 씨. 여전히 시끄러운 건 변함이 없네. 서정민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 여사님 와주셨군요. 성희가 정민을 맞이하자 유나는 상황 파악이 안 되어 눈동자만 굴렸습니다. 형님이 왜 저 여자랑 같이 있는 거예요? 유나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정민이 서류 가방을 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니펄이 아니 이성희 씨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뭐라고요? 유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서정민은 서류 뭉치를 꺼내 하준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하준아, 이것부터 봐라. 내 엄마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달도 빼먹지 않고 너한테 보낸 송금 내역이다. 하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하준의 이름으로 입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전 돈 받은 적 없는데요. 하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엄마가 너한테 보낸 편지들이다. 수치인 불명으로 반송된 게 아니라 누군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뜯어보지도 않고 창고에 처박아 둔 거야. 서정민이 빛 바랜 편지 뭉치를 하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하준이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하준아,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엄마가 곁에 없어서 미역국도 못 끓여줘서 미안해. 보고 싶다 아들아. 매년 생일마다, 어린이날마다, 어버이날마다 피눈물로 써내려간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준의 눈가가 붉어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준혁이 땀범벅이 되어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형수님이 왜 여기 계세요? 서정민이 준혁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리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나도 그 집안에서 아이 못 낳는다고 쫓겨난 사람이야. 성희 씨가 당한 그 지옥 같은 고통,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그래도 형수님이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서
성희 편을. 준혁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정민이 비장의 무기인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최윤아가 하준이 몫으로 온 학비와 생활비를 빼돌린 차명계좌 내역이야. 아주 알뜰하게도 챙겼더군.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야. 윤아가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서정민이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이 목소리는 누구 건지 들어볼까?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윤아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준이 앞으로 온 생활비 내가 좀 썼지 뭐 어때? 어차피 그 멍청한 애는 엄마가 돈 보낸 줄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꿀꺽해도 아무도 몰라. 윤아가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그거 당장 내놔. 하지만 서정민 뒤에서 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나 윤아를 제압했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불법 녹음이라고. 고소할 거야. 윤아가 발버둥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습니다. 하준은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엄마를 원망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하준이 젖은 눈으로 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희가 달려가 하준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준아,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정말이야. 하준이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윽. 하준이 비명과 함께 옆구리를 움켜쥐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준아, 왜 그래? 정신 차려. 성희가 쓰러지는 하준을 가까스로 받아 안았습니다. 하준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비틀거리더니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너 열이 불덩이 같아. 당장 병원 가자. 성희가 하준을 업으려 했지만 하준은 고개를 저으며 성희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니까. 제발 다들 그냥 나가줘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하준이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묵은 거짓이 낱낱이 드러난 좁은 반지하 방 안에는 쓰러진 아들을 안고 오열하는 성희의 울음소리만이 무겁게 깔렸습니다. 그날 저녁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서정민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지못해 따라온 하준이 쭈뼛거리며 들어섰습니다. 하준아,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편하게 앉아. 아니야, 잠깐만 있다가 갈 거야. 할 말만 하고 갈게. 성희는 잔뜩 웅크린 아들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대신 말없이 부엌으로 향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뭐 좀 만들어줄게. 너 좋아하는 거.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 가장 좋아했던 김치찌개 재료들이었습니다. 탁탁탁탁. 경쾌하게 도마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가 적막한 스위트룸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와 칼칼한 김치 냄새가 어우러져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가에 못 박힌 듯 서 있던 하준의 코끝이 저도 모르게 실룩거렸습니다. 며칠을 굶은 뱃속이 요동치자 발걸음이 자석에 이끌리듯 조금씩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뭐 만드는 거야? 하준이 퉁명스럽게 묻자 성희는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제일 좋아하던 돼지고기 김치찌개. 아직도 좋아하니? 분주하게 움직이는 엄마의 뒷모습이 10년 전 기억 속 그 모습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아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잠시 후 성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가득 담아
갓 지은 윤기 흐르는 흰쌀밥과 함께 식탁에 차려냈습니다. 화려한 호텔 룸서비스가 아닌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밥을 마주하자 하준의 굳어있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하준이 홀린 듯 식탁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서 먹어봐. 간이 맞나 모르겠네. 성희가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자 하준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하준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그 맛. 엄마가 먹여주던 바로 그 김치찌개 맛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혀끝에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하준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국물에 말더니 후후 불어먹는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밥을 꾸역꾸역 먹는 아들을 보며 성희는 빈 밥공기를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밥은 얼마든지 더 있어. 식사를 마친 하준이 한결 경계심이 풀린 얼굴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았습니다. 성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옆에 앉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지 않니? 하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쫓겨나서 바로 미국으로 갔어. 처음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 영어 한마디 못하지. 수중에 돈도 한 푼 없었거든. 성희가 먼 곳을 응시하며 덤덤하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코리아타운 작은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부터 시작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손이 다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 하준이 슬쩍 엄마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왔던 손마디가 굵어지고 곳곳에 굳은 살이 박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준이는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이불은 잘 덮고 잘까? 목소리 한번 들을 수 없는 게 지옥 같았어. 성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러다 악착같이 돈 모아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고 그게 운 좋게 커져서 지금의 회사가 된 거야. 하지만 하준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네가 곁에 없으니까 다 부질없더라. 묵묵히 듣고 있던 하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새엄마가 그랬어. 엄마는 미국 가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재혼했다고. 다 버리고 도망간 거라고 했어. 그 사람들이 너한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구나. 성희가 기가 막히다는 듯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매일 그렇게 세뇌당하니까 진짜라고 믿게 됐어. 엄마는 이제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그제야 하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엄마를 원망했어. 성희가 와락 하준을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준이 엄마의 따뜻한 품에 얼굴을 파묻자 10년 만에 맞는 그리운 엄마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흑흑. 하준의 입에서 터져나온 서러운 울음소리가 스위트룸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밤 11시 긴장이 풀린 탓인지 하준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추워.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기는 하준을 보며 성희가 쏘스라치게 놀라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세상에, 하준아, 열이 너무 높잖아. 성희가 황급히 호텔 프런트에 연락해 의사를 불렀고 곧이어 도착한 의사가 진찰 후 해열제를 주사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급성 열병입니다. 오늘 밤이 고비니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의사가 돌아가자
성인은 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아와 수건을 적셨습니다. 물기를 짠 수건을 하준의 뜨거운 이마에 올려주고 5분마다 수건을 갈아주며 밤새도록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가지마. 하준이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엄마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던 10년 전 그 어린아이로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걱정하지 마, 하준아. 성인은 아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나지막하게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10년 전 하준이 아플 때마다 등 뒤에서 불러주던 그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새벽 3시경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하준이 잠결에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냄새 좋다. 보고 싶었어. 내 새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제 평생 옆에 있을게. 성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같은 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어느덧 창밖이 푸르스름해지며 아침 해가 밝아왔고 열이 내린 하준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나른했지만 정신은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성희가 의자에 엎드려 쪽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꽉 잡은 채 놓지 않은 엄마의 손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햇살에 비친 성희의 정수리에는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엄마에게 남긴 고단한 흔적을 마주한 하준이 조용히 엄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엄마. 그 작은 부름에 성희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하준아, 정신이 드니? 열은 좀 내렸어? 성희가 다급하게 이마를 짚어보자 하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엄마. 하준이 목매어 다시 한번 엄마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고 그 침묵 속에서 10년 묵은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기나긴 이별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2달 후 준혁의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 천장을 가득 메운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곳곳에 장식된 생화의 향기가 홀 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성희는 김민수 비서실장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회장님, 주주명단 최종 확인했습니다. 오늘 참석률 80% 이상,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김민수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보고하자 성희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언론사는? 기자들은 얼마나 왔죠? 주요 경제지와 방송사 모두 자리 잡았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최윤아 쪽은? 조용할 리가 없는데. 1시간 전에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느낌이 쎄합니다. 예상대로네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서 발악을 하겠죠. USB는 확실히 준비됐죠? 한편 파티장 한쪽 구석진 곳. 유나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손톱을 물어뜯으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서류는 확실한 거죠? 실수하면 다 끝장이에요. 유나가 전화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미국 쪽에서 입수한 것처럼 감쪽같이 위조했습니다. 기자들이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갈 겁니다. 전화기 너머 남자의 자신만만한 대답에 유나는 그제야 안도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손님들이 속속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홀을 두리번거리며
넥타이를 잡아당겨 숨통을 틔우려 애썼습니다. 10년 전 맨몸으로 쫓겨났던 전 아내가 이제는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곧 제니퍼리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웅장한 음악이 깔리고 성희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뜻깊은 창립 기념일에 성희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그 입 다물어. 유나가 괴성을 지르며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 단상 위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놀란 성희가 주춤하는 사이 유나는 성희의 손에서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여자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유나가 핏대 선 목소리로 악을 쓰자 파티장에 모인 300여 명의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듯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 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유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 뭉치를 허공에 흔들어 댔습니다. 제니퍼리는 사기꾼입니다.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를 집어삼키러 온 기업 사냥꾼이라고요. 유나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10년 전에 바람나서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아들을 미끼로 우리 남편을 협박하고 회사를 통째로 뺏으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최윤아, 당장 내려오지 못해? 여보, 정신 차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해. 더 이상 저 꽃뱀한테 당할 수는 없잖아. 주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야? 제니퍼리가 사기꾼이라고? 나이 지긋한 주주 한 명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장 내 투자금 회수하겠어. 분위기가 자신 쪽으로 넘어왔다고 확신한 유나는 서류를 더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국에서 저지른 온갖 범죄 기록이에요. 멀쩡한 회사들을 부도낸 정가까지 싹 다 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물었습니다. 그 서류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까? 당연하죠. 미국 현지 탐정을 고용해서 입수한 100% 진짜 자료예요. 유나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는 동안 성희는 단상 한쪽으로 물러나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난장판을 관람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비웃음 섞인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마치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최윤아 씨, 이야기는 끝났나요? 성희가 나긋나긋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야? 할 말이 없어서 그래. 정체가 들통나니까 이제 겁이 나. 유나가 콧방귀를 뀌며 성희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반박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잖아요. 성희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천천히 유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배우를 했으면 대성했을 텐데 재능 낭비를 하셨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USB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김 비서 준비됐나요? 네, 회장님. 스크린 연결 완료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대기하고 있던 김민수가 즉각 대답했습니다. 초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뜨자 장내의 소란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선명한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최윤아 하준 교육비 계좌에서 인출 3천만 원. 동일 날짜 강남 명품관 에르메스 매장 법인 카드 결제 2,800만 원. 윤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위조 서류를 움켜쥐었지만 화면은 자비 없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원도의 한 카지노 VIP 룸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윤아가 바카라 테이블에서 칩을 물쓰듯 던지며 도박에 열중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3억 7천만 원을 하루 만에 다 날려 다른 주주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분노 섞인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보안팀 직원들이 겁에 질린 한 남자를 질질 끌고 파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경리부의 박 과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리부 박 과장입니다. 최윤아 씨가 매달 뒷돈을 주며 매수해서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하게 한 공범입니다. 박 과장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아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궁지에 몰린 윤아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이야. 다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때 서정민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와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최윤아 씨, 추가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최소 7년에서 10년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성희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성준혁 씨,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확인조차 안 했어.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 그리고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무능한 경영자로서의 자격도 박탈이야. 준혁이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성희야, 나는 정말 몰랐어. 하준이가 그렇게 지옥 속에서 사는 줄은 꿈에도. 그게 변명이 될 거라 생각해요? 오늘부로 당신의 경영권은 박탈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그 집에서도 나가세요. 그 집은 이제 제 명이니까요. 바로 그때 파티장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일더니 하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끔한 네이비 정장을 차려입은 하준이 엄마를 향해 고든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성하준입니다. 하준이 성희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쓰레기처럼 방치한 아버지, 그리고 저를 학대하고 엄마와의 사이를 이간질한 새어머니를 저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준이 준혁과 윤아를 차례로 노려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말을 마친 하준이 순간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하준아. 성희가 놀라서 재빨리 하준을 부축했습니다. 괜찮니? 식은땀 좀 봐.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준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보안팀 뭐해요? 이 여자 당장 끌어내세요. 성희의 서슬 퍼런 지시에 보안팀이 윤아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윤아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파티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성희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이 회사는 비리 없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며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성희와 하주는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평범한 모자로서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부엌과 마당을 오가는 성희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되찾은 진짜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와서 맛봐봐. 하준이 앞치마를 두른 채 프라이팬을 들고 아이처럼 성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불고기 레시피야. 내 비장의 무기라고. 성희가 불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오물거리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세상에, 우리 하준이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식당 열면 줄 서서 먹겠어. 다음 주에 가게 인테리어 공사 끝나면 바로 오픈할 거야. 엄마가 도와준 덕분에 꿈을 빨리 이뤘어. 하준이 뿌듯한 듯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음도 잠시 하준이 갑자기 주걱을 내려놓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눈앞이 핑 도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하준아,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성희가 놀란 토끼 눈으로 달려와 하준의 축축한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그냥 어제 메뉴 개발한다고 밤을 좀 샜더니 피곤해서 그래. 잠깐 어지러웠어. 하준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태연한 척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희는 아들의 창백한 낯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캐묻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눈길만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하준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갈비찜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 양념 숙성만 이틀을 했어. 하준이 엄마 밥그릇 위에 큼지막한 갈비를 얹어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희가 고기를 한 입 베어 물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 입에서 살살 녹는다. 당장 미슐랭 가이드에 올려야겠어. 그런데 하준이 갈비를 뜯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윽 소리와 함께 옆구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준아, 너 어디 아픈 거지? 아까도 그렇고. 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갑자기 담이 결렸나 봐. 요새 무거운 식자재를 좀 날랐더니 근육이 놀랐나 봐. 하준이 식은땀을 훔치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둘러댔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내일 당장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자. 응? 성희가 단호하게 말하며 하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에이, 엄마도 참. 진짜 괜찮다니까. 하준이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하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입안에 털어넣고 물도 없이 삼킨 뒤 거울 속의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야 엄마랑 행복해졌는데 엄마 걱정시키면 안 돼.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파리 여행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비행기표 예약은 했어? 성희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그럼 파리행 1등석으로 예약 완료했지. 우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가는 여행인데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엄마랑 손잡고 에펠탑도 올라가고 루브르 가서 모나리자도 보고 진짜 꿈만 같아. 하준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며 눈을 반짝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공항 면세점. 성희와 하준은 여행의 설렘을 안고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이거 봐. 완전 예쁘지?
우리 이거 커플로 사서 신고 다니자. 성희가 매장에서 새하얀 운동화 한 켤레를 들어 보이며 아이처럼 들떴습니다. 엄마, 무슨 커플 신발이야. 촌스럽게. 하준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지만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촌스럽긴 뭐가 촌스러워. 자, 빨리 신어봐. 성희가 하준에게 억지로 신발을 신겼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전신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자, 김치. 기념사진 찍어야지. 성희가 핸드폰을 높이 들고 셀카를 찍자 하준이 엄마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활짝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해맑은 미소였지만 하준의 눈가의 그늘은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떠나는 여행객들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희와 하준은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커다란 백팩을 메고 엄마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권 다시 한번 확인하자. 혹시 모르니까. 성희가 벤치에 멈춰 서서 가방을 뒤적이며 여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제도 확인하고 아침에도 확인했잖아. 하준이 피식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을 떼어보니 선명한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코피가. 하준이 당황하며 주머니에서 휴지를 찾으려는 순간 코에서 검붉은 피가 콸콸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너 코피나. 성희가 기겁하며 하준을 부축하려 손을 뻗었지만 하준의 몸은 이미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준이 차가운 공항 바닥에 쓰러졌고 쏟아지는 코피가 바닥으로 흥건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새로 산 하얀 운동화 위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젖어들었습니다. 하준아, 사람 살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성희가 피를 뒤집어 쓴 채 아들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공항 의무실 직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고 하준은 축 늘어진 채 실려 나갔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차 불렀습니다.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하준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창백한 얼굴을 보며 성희는 하준의 차가운 손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하준아, 제발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대학병원 응급실. 하준이 응급실 문 안으로 사라진 지 지옥 같은 3시간이 흘렀습니다. 성희는 피가 묻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대기실 앞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나오자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하준이 어떻게 된 건가요? 성희가 의사의 가운을 부여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겠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20%도 채 남지 않았어요. 심각한 말기 신부전입니다. 성희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말기 신부전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통증을 진통제로만 버텨온 것 같은데 독한 약 때문에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미 80% 이상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법은 있는 거죠?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장 이식 수술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이식이요? 제가 줄게요. 제 신장 떼어가세요. 엄마니까 당연히 줄 수 있잖아요. 성희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외쳤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조직 적합성 검사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피를 말리는 이틀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주는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존해 힘겨운 투석을 받고 있었고 성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만 바라보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와는 조직 적합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성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발 뭐라도. 혹시 직계 가족 중에 다른 분이 계신가요? 아버지라든지 형제라든지. 의사가 조심스럽게 묻자 성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난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성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민수에게 연락해 준혁의 행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국 서울 변두리 달동 내에 허름한 여관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성희는 준혁이 숨어있는 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쓰러질 듯 낡은 건물 3층, 방 앞에 선 성희는 흠뻑 젖은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안에서 잔뜩 경계하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문 좀 열어봐. 잠시 후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꾀재재한 몰골의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이성애?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준혁아, 제발 부탁이 있어. 성희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하자 준혁이 화들짝 놀라며 성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남들 보니까 일단 들어와. 두 사람이 좁고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에 널브러져 있던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내년이 여길 왜 와? 우리 꼴 망한 거 구경 왔어? 성희는 유나의 독설을 무시하고 준혁의 손을 잡으며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죽어가고 있어.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이식 수술을 안 하면 죽는데. 준혁의 멍한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신장은 안 맞는데. 네가 유일한 희망이야. 제발 부탁이야, 준혁아. 하준이 좀 살려줘. 성희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파악한 유나가 눈을 번뜩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거 아주 좋은 기회네. 유나가 서랍을 뒤져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펜으로 뭔가를 휘갈겨 썼습니다. 자, 이 각서에 도장 찍어. 내용은 간단해. 우리한테 건 모든 소송 싹 다 취하하고 합의금으로 현금 50억 내놓는다는 거야. 유나가 종이를 성희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 얘기가 나와? 네가 인간이니? 성희가 치를 떨며 유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인간이고 나발이고 도장 안 찍으면 내 아들 죽는 거야. 선택은 네가 해.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 유나가 악마처럼 웃으며 비열하게 협박했습니다. 준혁마저 쭈뼛거리며 성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도 솔직히 수술 무서워. 내가 왜 내 몸 희생해가며 그래야 해? 나도 얻는 게 있어야지. 성희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준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해. 1분 1초가 급하다며? 유나가 볼펜을 성희의 손에 쥐어주며 재촉했습니다. 성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펜 끝은 종이 위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성희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펜을 쥐고 손을 벌벌 떨고 있는 찰나
여간방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준혁아, 성희야, 이놈들아. 문 뒤에는 지팡이의 의지에 거친 숨을 몰아쉬는 시어머니 박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준혁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준이, 내 강아지가 지금 죽어간다면서? 뭐하고 있어? 당장 병원으로 가자. 박순자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박순자는 하준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하준아, 내 새끼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됐어. 늙은 할머니의 쇳소리 섞인 통곡이 하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투석 기계에 연결된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하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지은 죄야. 내가 10년 전 그 눈보라 치는 날 성희를 내쫓고 죄 없는 하준이를 생이별시켜서 이렇게 된 거야. 천벌을 받은 거야. 박순자가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통장 몇 개와 꼬깃꼬깃한 현금, 그리고 평생을 모아온 금팔찌와 금목걸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나야, 이 나쁜 년아, 이거 다 가져가. 내 전 재산이다. 이거 줄 테니까 당장 수술 동의서에 도장 찍어. 박순자가 폐물을 유나의 발치에 집어던졌습니다. 준혁아, 내 놈이 애비냐? 10년 동안 아들 내팽개치고 살았으면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이제 와서 뭘 망설여? 박순자가 아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업보로 돌아와 내 가슴을 찢는구나. 하지만 하준이는 아무 죄도 없어. 제발 우리 하준이는 살려야 해. 준혁은 늙고 병든 노모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로소 아버지로서 아들로서의 죄책감과 책임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사복 경찰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윤아 씨 되시죠? 상습 도박,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아니야. 다 모함이라고. 유나가 발버둥 쳤지만 경찰은 가차없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준혁아, 여보, 나 좀 구해줘. 우리 부부잖아. 유나가 끌려가며 준혁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준혁은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부, 웃기지 마. 더 이상 내 그 뱀 같은 혀에 안 속아. 준혁의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유나가 비명과 함께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성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술 동의서 이리 줘. 내가 할게. 준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성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야? 아무 조건 없이? 하준이는 내 아들이잖아. 이제라도 아비 노릇 한 번은 해야지. 그래야 죽어서도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준혁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마친 준혁이 성희의 눈을 피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성희야, 미안해. 10년 동안 정말 내가 죽일 놈이었어. 미안하다. 검사 결과 준혁과 하준의 신장 조직 적합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실 앞 수술 중 램프는 꺼질 줄을 모르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성희와 박순자 그리고 서정민은 나란히 의자에 앉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우리 하준이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박순자가 달아빠진 염주를 굴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시계에 초침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8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자리를 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희야,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 다오. 내가 눈이 멀어서 널 그렇게 쫓아내고 내가 천하의 죄인이다. 정말 미안하다. 성희는 말없이 시어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지난 세월에 사무친 원망도 끓어오르던 분노도 아들의 생사 앞에서는 부질없는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드디어 딩동 소리와 함께 수술실 문이 열리고 램프가 꺼졌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집도이가 피로한 기색으로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십니까? 세 사람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증자인 아버님, 수혜자인 아드님 모두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정말인가요? 우리 하준이가 산 건가요? 정말 살았어요? 박순자가 의사의 두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네, 곧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희야,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하준이 지켜줬어. 다음 날 오후 마취에서 깨어난 하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표정의 엄마였습니다. 하준아, 엄마 보여? 정신이 좀 들어? 성희가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는 거야? 안 죽었어? 하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살았지. 수술 아주 잘 됐어. 이제 안 아파도 돼. 성희가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다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신장을 준 거야? 성희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빠가 너한테 신장을 줬어. 하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그 사람이? 정말로? 응. 지금 바로 옆 병실에 입원해 있어. 회복 중이야. 하준의 눈에서 복잡 미묘한 감정이 담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괴롭혔던 원망과 예상치 못한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운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의 병실. 준혁은 멍하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성희가 들어왔습니다. 몸은 좀 어때? 뭐, 괜찮아. 의사 말이 사는데 지장 없다네. 준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준이가 고맙다고 전해달래. 몸 좀 추스르면 오겠다고. 성희의 말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오지 말라고 해. 면목도 없고 나는 퇴원하면 바로 시골로 내려갈 거야. 농사나 지으면서 조용히 살려고. 하준이는 네가 잘 부탁한다. 유나는 어떻게 됐어? 도망갔다더라. 지명숲에 내려졌다니까 곧 잡히겠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아. 성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너를 용서한 건 아니야. 지난 10년의 고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하지만 하준이를 살려준 것, 그것 하나만큼은 진심으로 고마워. 이제 우리의 질긴 악연도 여기서 끝내자. 준혁이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하준이 정말 잘 키워줘서 고맙다. 잘 가라. 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기 직전 성희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건강해라.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준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서로를 올감했던 지독한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다시 찾아온 봄날,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에는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준의 부엌이라는 소박하지만 정감 있는 나무 간판 아래 입구에는 개업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준아, 손님들 오신다. 어서 준비해. 성희가 회장님의 근엄한 정장 대신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꽃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손님은 다름 아닌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도끼는 온데간데였고 손자에 대한 대견함과 자랑스러운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준이가 드디어 제 가게를 열었구나. 할미가 첫 번째 손님이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시는 길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일 따뜻하고 좋은 자리로 모실게요. 하준이 주방에서 한달음에 달려나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안쪽 상석으로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뒤이어 서정민 변호사도 큼지막한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환한 미소로 들어왔습니다. 하준아, 개업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성희 씨, 그동안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어머, 서 여사님도 와주셨네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성희가 서정민의 두 손을 꼭 맞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개업 첫날이라 시루떡이랑 서비스 팍팍 드립니다. 많이들 드세요. 대기업을 호령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아들 자랑에 신이 난 평범하고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식당 안은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제니퍼 리 회장, 아드님이 하는 식당이라며? 음식 맛이 그렇게 깔끔하고 좋다던데? 냄새부터 다르네. 성희가 손님들 테이블을 돌며 메뉴판을 건네고 자랑스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10년 동안 혼자서 피나는 노력으로 요리를 연구했어요. 모든 재료는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고르고 양념 하나하나까지 손수 만든답니다. 믿고 드셔보세요. 그때 낡은 택배 트럭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성하준 씨 계십니까? 택배 왔습니다. 기사가 흙이 묻은 묵직한 상자 하나를 입구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각힌 듯한 굵은 감자가 가득 들어 있었고 그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개업 축하한다.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은 감자다. 못난 아비가. 하준이 쪽지를 읽고 감자 하나를 들어 올리며 복잡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였습니다. 성희가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아두자. 정성껏 키운 좋은 재료잖아. 마음만 받으면 돼. 하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자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로는 이 감자로 전을 부쳐야겠어. 아주 고소하고 맛있겠네. 북적이던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식당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준과 성희는 마당에 놓인 평상에 마주 앉아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따랐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종일 서빙하느라 힘들었지? 정말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오늘 같은 날은 꿈도 못 꿨을 거야. 하준이 막걸리 잔을 들어 올리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실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엄마가 한 게 뭐 있다고. 오늘 정말 최고였어.
성희가 아들의 잔에 막걸리를 넘치도록 따라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준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우주에서 제일 최고야. 2달 후 하준의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맛집으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손님이 몰렸고 예약은 일주일 전부터 마감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방송국 카메라를 든 취재팀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간극장 제작팀입니다. 하준 씨와 어머님의 감동적인 사연을 취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준이 카메라 앞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엄마 없이 혼자 자랐습니다. 사무치게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곁에 계신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희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사업 성공이요? 그런 건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겁니다.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눈을 맞추는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기적이고 행복입니다. 어느덧 찬 바람이 불고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성인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빨간 고무대야들이 놓여 있었고 절인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자, 다들 팔 걷어붙여. 오늘은 1년 양식 김장 담그는 날이니까 힘내자고. 박순자 할머니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의욕적으로 외쳤습니다. 서정민 변호사도 붉은색 고무장갑을 끼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법정보다 여기가 더 치열하네요. 오랜만에 김장이라니 옛날 생각도 나고 설레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웃으며 김장을 담그다니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정말 꿈만 같아요. 성희가 배추에 양념을 꼼꼼히 바르며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하준이 갓 버무린 빨간 김치 속과 노란 배추 속을 뜯어 할머니 입에 먼저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아해보세요. 간이 맞나 좀 봐주세요. 짭짤하니 딱 좋구나. 우리 하준이는 못하는 게 없네. 김치 장인이야, 장인. 할머니가 오물오물 씹으며 흐뭇하게 엄지를 세웠습니다. 하준이 이번에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성희의 입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엄마도 맛봐. 어때? 맵지 않아? 성희가 아삭한 김치를 씹으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밥 한 공기 뚝딱 하겠는데? 오후 내내 마당에서는 김장을 담그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서정민이 실수로 얼굴에 양념을 묻혀 모두를 웃게 만들었고 할머니는 쉴 새 없이 손자 자랑을 늘어놓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어렸을 때는 매운 김치도 못 먹어서 물에 씻어줬는데 이제는 김치 전문가가 다 됐네. 세월이 참 빨라. 박순자가 양념 묻은 장갑을 벗고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장을 마친 가족들이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갓 삶은 따끈한 수육과 막 담근 겉절이를 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정말 좋네요. 사는 게 별거 있나요? 서정민이 막걸리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성희와 하준은 평상 끝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성희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지금 행복해? 하준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랑 이렇게 같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 더 바랄 게 없어. 성희가 아들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마치 지난 10년간의 모진 아픔과 눈물을 모두 씻어내고 위로하듯 따뜻하고 찬란한 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노을은 점점 더 짙게 물들어가고 밤하늘에는 축복처럼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두 사람의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10년의 이별과 오해, 그리고 재회를 그린 성희와 하준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돌아온 어머니와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아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며 진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용서와 화해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갈라놓고 시련을 주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성공도 복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평범하지만 귀중한 진리를 되새기게 합니다. 성희와 하준이 노을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있는 마지막 장면처럼 우리 모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